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네, 오늘 장소가 무척 색다르죠. 네, 요즘 핫하게 떠오르신 그 바로 이분을 뵙기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요? 정치 사찰을 했다고 폭로하신 분이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님 뵙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성남시청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뭐 앞에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요. 네, 호화청사로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쾌적하고요. 네. 또 이런 장소까지 있고 굉장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맛이 나시겠어요. 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야 호화청사의 단가가 떨어져서 좋은 일이죠. 그렇군요. 제가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네. 목이 좀 칼칼해서 물 한 잔 좀 한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사실 무슨 물인가 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네, 이게 참 맑은 물이라고 이 성남시 고유 브랜드라고. 네, 자체 생산합니다. 그렇습니까? 야, 너무 좋은데요? 쾌변을 부를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침에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러면요 바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또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은 대선에도 개입한 국정원, 지방자치단체 뒷조사는 기본이다? 이야, 아니요. 이 국정원의 역할이 요즘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정원의 역할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 아닌가 했더니 요즘 무척 정치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은데 지자체 뒷조사가 기본입니까? 원래 국정원의 업무는 이제 대테러, 대간첩, 네. 또 뭐 국제범죄 조직 이런 거를 담당하게 돼 있고 정보도 그 부분만 수집하도록 법에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또 개인, 뭐 기업, 회사, 학교 뭐 이런데 가리지 않고 네. 특히 정치권까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도 성남시정과 관련해서 저 간첩 아니거든요. 그렇죠. 간첩 아닌데 저의 개인적인 공약 사업들 네. 또 저희 개인적인 개인사에 관한 거 네. 또 저희 집안 분란과 관련해서 저희 집안에 좀 문제 있는 사람과 또 접촉을 해서 부추긴다든지 이런 좀 법이 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을 아마 그 법 적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간첩이나 아니면 종북, 네. 이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하도 그 종북 좌파 이런 딱지 네. 저희도 굉장히 싫거든요. 저도 종북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늘 특별히 우측에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 매석에 저희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좌빨로 물릴까봐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뭐 좌우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아까 그 어떤 뒷조사가 있었는지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어떤 뭐 구체적인 내용인지. 저희 약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성남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네. 국정원이 제 뒷조사를 한다는 사실, 또 뒷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에 개입해서 저희 정치적인 그 경쟁자, 네. 소위 이제 여당의 네. 그 후보군들 네. 이런 사람이 하는 주장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확인하러 다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동향을 파악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야간 특수대학원 이제 석사 논문 이게 표절이다 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건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하고 네. 또 동향 파악하고 네. 또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근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국정원 좀 이상하다. 좀 확인 좀 몇 군데 좀 해봐라고 이제 했더니 이미 그 이전부터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인사 발령 내용들도 조사를 했고 네.
특정 공무원이 언제 승진해서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걸 조사하고 또는 성남시가 한 모든 예를 들면 계약 내용, 네. 공사 계약 내용, 또 용역 계약 내용을 전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남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 정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현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주주 임원 명부까지 요구를 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시내버스 네. 운전 기사들이 만든 조합에 네, 네. 저희가 운전면허 사업 면허를 준 일이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개별적 사찰까지 한 게 드러나서 저희로서는 참 황당무계했죠. 아 이런 것을 그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이 정치에 일반적인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인을 사찰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사찰 영역도 공무와 아무 관계 없는 영역까지 사찰하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를 공격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관계된 그 모임에서 주장하는 논문 표절 문제를 개입해서 동향 파악하는 걸 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네.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야,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개입되지 않았나. 처음에 많은 분들도 이 국정원이 이번에 대선 개입에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참 너무 놀랐었는데, 야, 이 직접적으로 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렇게 감찰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희로서는 제가 이 정권이 보기에 좀 미운 짓을 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무원 정무직이긴 하지만 네. 공무원 입장에서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대규모의 부정선거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표를 훔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행위가 더 나쁘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네. 통째로 인간을 훔치는 거니까요. 그쵸. 나쁜 정보를 계속 주입해서 판단을 바꿔놓는 것. 그것도 국가기관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네. 또 합동작전 비슷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좀 제가 세게 발언을 한 것도 네. 있고요.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저를 제거하려는 작전 계획서를 써서 걸린 일도 있습니다. 네.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재명 시장을 좀 낙마시키자 이런 거를 했던 게 보도가 된 일도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사실은 국정원이 도왔다? 네. 아니 선거를 국정원이 도왔다니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떡해요? 이제 네. 팩트가 있으니까요. 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상대 진영의 약점을 이제 공격하고 네. 또 자기의 장점을 이제 알리면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국가기관이나 권력은 철저히 중립을 해줘야 됩니다. 네. 편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와 아무 관계도 없는 대테러, 대방첩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지금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저의 상대 진영 새누리당 후보분들이 가장 공격하고 있는 요소가 네. 무슨 논문 표절한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네. 그 주장에 끼어든 거죠. 끼어들어서 그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네. 학교에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 석사 논문은 국회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죠. 네.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담당자 보고 당신네 학교가 어딘가 부정 비리를 조사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네. 당연히 알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 이런 표절 얘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새누리당 지지자 그룹을 말합니다. 네. 그 사람 문제 제기한 거 알고 있느냐? 네. 그 논문 우리한테 한번 줘봐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일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개입해서 그쪽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논란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고 학교를 압력을 넣은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자기 입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국가기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 겁니다. 네.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 네. 국정원이 댓글단 사실 인정하면서 그건 선거 개입 아니라고 주장해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에요. 좀 이상하죠. 언어가 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상식에서 국정원이 특정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여당 네.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 네.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당연히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개입 아니랍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쟁점인 논문을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국정원 외에 나서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학교에 압력 행사를 한 것 자체가 네. 결국은 그게 개입이죠. 그렇죠. 아니 정말 그 논문 검증은요 국정원이 아니라 변희재 씨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가 이제 표절하면 다 표절되는 겁니다. 변희재 씨에게 맡겨주시길 네, 부탁드리면서 자 그런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폭로 시점이 또 좀 지방선거 역이용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첫째로는 이런 게 폭로가 되면 제가 더 불리합니다. 네. 어쨌든 논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서 더 논란이 증폭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시점에 벌어진 걸 발견하고 즉시 저희는 얘기한 거지. 그럼 나중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점을 고려해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일은 그때 벌어졌고 네. 그 벌어진 시점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있는 대로 한 거에 불과합니다. 네. 그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또 저를 공격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점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선택했겠죠. 왜 옛날에 하지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타이밍이 또 절묘하긴 했지만 또 이것조차도 이용하는 또 반대쪽 진영은 네 그렇군요. 자 국정원은요 그런데요 오히려 더 적반하장입니다. 이 의혹을 부정하고 있어요. 적법하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법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 삼은 팩트는 국정원 정보관이 IO라고 하는 네. 국정원 조정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경원대학교를 찾아갔다. 네. 가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새누리당 그 후보군들이 네. 논문 표절을 주장을 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네. 그리고 학교의 동향을 물어봤다. 그리고 학교에 논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그 학교 부총장이 인정한 사실인데 네. 이걸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논문을 달라고 한 일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슬쩍 얘기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그걸 녹음해놓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녹음했던 걸 모르고 허위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모르고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게 이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법 3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대공, 네. 대간첩, 네. 그 범죄 조직 뭐 등등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 정치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저한테 불리한 사실, 뭐 논문으로 문제가 된다는 등 하는 것들이 그게 뭐 논문 뭐 표절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뭐 인용하는 거 이런 거 좀 잘못한 건 사실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알려줬거든요. 네네. 총장이 몰랐대요. 부총장이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네. 그거 알려줬거든요. 그거 왜 알려줍니까? 근데 또 요구는 왜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직권남용죄라고 처벌하는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진짜 적반하장이죠. 같은 적자인데. 예. 자, 그래서요, 이 시장님께서 한 매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원, 전 그렇게 나오면 빨리 고소해라, 나를. 자,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또 그런 말씀하신 건지.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직권남용죄를 했고 정치 개입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고소한다 그러길래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맞고소하자.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고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죠. 저는 변호사니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맞다. 않은데, 그러시죠.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뭐 자꾸 고소하나 네네. 고소를 너무 심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이 고소 고발하면 저희는 잘 됐지요. 저희도 이제 고소하는데 어떡하느냐, 직권남용죄 네. 논문 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정치인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학교에 전파를 했으니까 네. 정치 개입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보고 허위사실이라는데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고죄, 네. 이렇게 해서 막 고발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진실이 한번 확 보여지겠는데요. 네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요. 네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국가기관의 기관으로서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 그 위임한 주인인 국민에게 빈총 쏘고 겁주고 또 호도하고 공격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네. 일이죠. 정말 이 국정원이 캐면 갈수록 이 최동훈 검찰 이 찍어내기에도 이 과정에도 개입을 하고 이 곳곳에 개입을 안 한 구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반드시 이 국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네. 이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나 사실 두려워합니다. 사실 말 안 하지만 그럼요. 저희가 이 국정원이 각 그 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기관장 모임 간사 이런 걸 하기도 해요. 네. 그냥 물어보고 정보 수집하는 거 아주 당연한 듯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하. 그런데 이거를 막상 공표를 하라니까 두려워서 다들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피하다 보면 일이 더 이거를 커질 것 더 같아요. 커지죠.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어제도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봤습니다. 네. 봤는데 제가 그 장면 중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딱 착용감 같은 거예요. 국가가 정하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인지 아닌지 국가가 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송 변호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가다. 그렇죠. 국민이 국가냐, 집권자가 국가냐. 지금은 집권자가 국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자의 소속 기관, 소속원들이 지금 국가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네. 되는데요.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희생을 좀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제 힘으로 일 다 고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국민들 속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시장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실은 성남시를 1등 청렴도시로 만든 게 죄다? 아니요. 1등 청렴도시 굉장히 주변에서는 호평이 자자하신데 근데 이게 죄인가요? 그게 아마 그들은 미운 것 같습니다. 참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 시민들 다 이렇게 다 너무나 호응이 좋은데 이게 왜 죄인지. 네. 저희가 이제 자랑할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정말 약속 잘 지킨 정치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제가 공약 이행도에서 시민과 약속한 거 네. 지키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3년 연속 평가 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공약 어떻게 지켰냐? 할 수 있는 공약만 했고 네.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다 지켰다. 네. 근데 지킬 수 없는 공약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인데도 안 지키고 하는 거는 사기 아니면 배신이다. 네. 그건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요즘에도 그 현상을 보고 있죠. 눈앞에서. 그렇죠. 공약이 엄청 지금 네. 파기가 많이 됐죠. 네. 제가 보기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파기가 아니라 처음에 네. 속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공약 이행도 가장 높은 거. 네. 두 번째로는 정치 권력 행사라고 하는 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치 권력 행사를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 1등 했고요. 네. 작년 전국 평가에서는 3등까지 했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행정 권력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하지 않는다. 인정받았던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해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들이 그들한테 미움을 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저를 2달간 내사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네. 저를 이제 내쫓기 위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네. 그 후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무슨 진보당에 네. 무슨 지원을 했다는 얘기, 소위 나눔 환경 선정 얘기는 지금 검찰 수사 이미 한 번 했고요. 감사원 경찰 합동 조사 한 번 해서 다 문제 없는 걸로 종결됐는데 네. 또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건데 네. 제가 이거는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부정 비리로 절대 안 잡힐 가능성이 안 잡힙니다. 왜? 안 했으니까요. 야, 네네. 제가 그렇죠. 큰 소리 치고 국가나 정말 힘센 국가기관에 달려들 수 있는 거는 제가 털어도 떳떳하니까. 먼지가 안 나니까요. 그렇죠. 전 정말 네. 먼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미워서 처음에는 그 부정 비리 조사에서 비리 사범 만들려다가 네. 그게 안 실패한 거죠. 뭐 몇 년 했는데도 안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종북몰이죠. 빨갱이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빨갱이로 모는 것도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정미용시에서 이겼거든요. 그쵸. 남들이 그것도 하지 말라더라고요. 네. 빨갱이 논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반은 종북된다. 그쵸. 이냐 오히려 또 아니냐 이냐 그렇죠. 아니냐. 그러나 제가 이거 감수하겠다. 이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함부로 사람을 몰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입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공했지만 저도 상처가 많지요. 네. 근데 이거인데 그 다음 단계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폐륜몰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흠잡을 게 사실은 없다 보니까 사소한 거 끌어내서 상처 주는 거죠. 집안 얘기 끌어내서. 네. 제가 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 중에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이분이 어머니를 두들겨 팹니다. 네. 어머니를 뭐 칼로 쑤셔 죽이나 협박하고 어머니가 도망다니고 그러세요. 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하고 뭐 접근 금지 가처분 법원에서 명령하고 이러고 있는데 두들겨 패요 자꾸. 욕하고 네. 협박하고 뭐 죽어도 뭐 이런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서 가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놔둡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딱 떼어가지고 온 동네에도 배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기관들이 사실은 다 방치하고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격적인 파탄자로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패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야단친 것이 지금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야단쳤느냐. 참, 딱 그 부분만 따서 네, 딱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 진행자분하고 저하고 네. 어디서 싸웠어요. 예를 들면 네네. 서로 한 대씩 때렸어요. 네. 때린 중에 저쪽에서 때린 거 싹 빼고 이쪽에 때리는 장면만 딱 떼어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또 한 번 당한 게 있거든요. 네. 철거민들이 저를 폭행을 했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아우 이렇게 네네. 막았어요. 그런데 손을 들어 이렇게 막는 장면만 딱 떼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만든 다음에 네네. 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때린다 손이 닿았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장면 딱 끊어가지고 이걸 유포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좀 치사해요. 치사. 정말. 근데 네. 문제는 이걸 국민들은 보고 그것만 보니까 네. 때리는구나. 아이고 가족들한테 험한 소리 하는구나. 요렇게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 우리 진행자도 보셨을 거예요. 아, 저요? 솔직히 보셨죠? 네. 전국에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뭐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내부의 정말 아픈 가족 문제까지 네. 정치에 이용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총체적인 공격 행위의 일부다. 공작의 일부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시하거든요. 아, 그래. 근데 진흙탕 싸움이 될 텐데. 근데 또 이거를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이런 의지. 너무 박수 쳐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제가 딱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이 악마의 편집은요. 슈퍼스타 K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악마의 편집은 TVN에게. 자, 그러면요. 자, 이 모라토리엄 탈출 보도 굉장히 이거 너무 의미 있고 네, 뜻깊은 것 같아요. 자, 의미 있는 업무 성과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의 업무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 거는 어떤 행정 권력이 예를 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만든 것. 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 중심으로 업무를 보게 만든 거. 지금은 네.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가에서 공약 이행도 가장 높고 신뢰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약속은 지킨다. 네. 우리가 말한 건 한다. 두 번째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네. 공무원들 부정 비리 없다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네. 제가 취임 당시에 7,28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가 있었어요. 이 네.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건데 숨겨놓은 은폐 부채입니다. 아. 가정집으로 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아니고 네. 외상값, 아하. 개돈 모아놓은 거 떼먹은 거, 남의 돈 훔친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이거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버티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무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이 청사 땅값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예산 편성하라고 딴 데 써버린 거지, 그 외상값. 네. 이런 걸 하니까 7,285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4년 내내 가용 예산 다 투자해도 못 갚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모라토리엄 네. 좀 나눠서 갚겠다. 네. 지불을 유예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말까지 현금으로만 4,500억, 와. 또 네. 지방채 전환 한 1,200억, 네. 그다음에 자산 매각 나머지 좀 하고 해서 네. 이 문제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예산이 완전히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매년 연간 1,500억 가량의 현금을 저희가 줄여서 이걸 빚을 갚아왔던 겁니다. 네. 저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빚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국가, 공기업 뭐 할 거 없이 전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비공식 부채를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네. 현금으로만 4,500억을 줄이는 거는 대단하세요. 전 자부심 느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쯤은 원래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쟁이 돼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전혀 엉뚱한 국정원 얘기 가지고 이걸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슬프네요.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한 게 아니라 국정원 또는 저의 정치적 상대방들이 훌륭하게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참, 또 그 외에도요, 굉장히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홍준표 지사랑 굉장히 좀 비교되는 네, 부분인데, 네. 요즘 의료 민영화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 이재명 시장님은 공공의료 건립을 추진을 하셨어요. 자,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논리로 봐야 될 것인가, 복지 서비스로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의견이 다분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네. 생존을 위한 그런 서비스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여야 한다. 먹고 자고 입고 네. 건강하게 사는 것. 네. 근데 이거를 다른 모든 영역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병들었을 때 치료받는 권리 이거는 부수적으로는 돈벌이 수단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시장 선거를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제가 시립병원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수배 중에 내가 마음을 먹었고요. 네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겠다. 네. 라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이 적자 손해는 이걸 적자라고 볼 게 아니라 재정 투자라고 봐줘야 된다. 네. 공원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 공원 운영비, 종합운동장, 체육관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 즉 그 운영비 이런 거 적자라고 안 그러잖아요. 투자죠. 우리 아트센터 운영하면서 생기는 연간 180억의 적자라고 안 그래요. 투자라고 네. 하죠. 그런데 병원, 공공의료원 운영하면서 생기는 30억은 적자라고 죽어도 안 된답니다. 진지의료원 적자 규모가 10몇 대였다고 해요. 네. 그 시설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그거보다 돈 더 들 겁니다. 네. 그거 확실해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적자 넣어도 이건 안 된다는 거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의료에 관한 논쟁 네. 그 시발점에 제가 서 있었다가 지금 이제 성남 시립의료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고 진주의료원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흔들지 말고 빨리 재개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여기로 이사 올까 봐요. 아. 네. 성남시로 이사 올까 봐요. 가는 거 빨리 오세요. 네. 여기 있으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네. 지낼 수 있잖아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들이 불공정하게
특정한 집단을 편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특히 국가기관이 국가기구 구성, 즉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반국가 행위죠. 이런 거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입니다. 근데 이번 국정원이 성남에 와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사찰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또 성남시정에 관한 자기 업무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은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저한테도 분명히 피해가 옵니다. 또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해서 제가 비록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제 역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겨내왔고 또 사필 규정 실상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이 어려운 현 상황 꼭 이겨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는요, 오늘 그 이재명 시장님 뵙고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께 별명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먼지 없는 남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남자. 네, 먼지 안 날 자신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먼지 없는 남자. 네.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는 남자. 네. 재밌네.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요. 오늘 세 가지 사실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대선에도 개입한 국정원 지방자치단체 뒷조사는 기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불필요한 개입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네, 사실은 국정원이 여당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계속 까도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세 번째 사실들까지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사실은 성남시를 1등 청렴도시로 만든 게 죄였다. 하지만 우리에겐 죄가 아니다. 네, 그들에겐 죄로 그들에겐 정말 꼴 보기 싫은 걸로. 네. 하지만 시민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활동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길 정말 더 부탁드리고요. 네, 더욱더 멋진 성남시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 정말 좀 무섭기도 한 오싹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또 끝까지 싸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사실을 보시고 나서 아마 시장님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하리라고 믿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고발뉴스의 세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